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지금 국회 대정부 질문이 한창이잖아요. 오늘도 빅매치가 예고되어 있긴 하지만 어제도 진짜 꿀잼이었다고 하네요.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다루는 솜씨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품위 있는 목소리로 사이다 답변을 조곤조곤 밟아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식사는 잘들 하셨나요? 지금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심재철 의원이 잘하고 계신가? 심재철 의원이랑 오늘 김동연 부총리의 빅매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하고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그 이야기는 내일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우선 어제 있었던 재미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의 빅매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 사실 대정부 질문 같은 걸 할 때마다 거의 뭐랄까요.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거 좀 솔직히 배우고 싶어요. 굉장히 좀 품이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아무리 좀 이렇게 좀 날선 반응들 좀 열받게 하는 이런 좀 그야말로 인신공격 같은 발언, 이런 것들을 해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조곤조곤하게, 하지만 소신을 탁 지키면서 할 말은 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 이낙연 국무총리인데요. 이번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 가져봤습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있었던 외교통일 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또 완전 사이다 답변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는 유구무원의 상태로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질문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말 특히나 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떻게든 어깃장을 넣어보려고 계속해서 색깔론적인 이 발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곤조곤 답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선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금 한참 논란인 심재철 의원의 미인가 예산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에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하루 만에 사건이 생긴 지 나흘 만에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토지개발 정보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은 한 달 정도나 지나서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했다. 이게 말이 되냐?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하냐? 라고 이제 묻습니다. 아니 이게 균등한 수사냐? 적폐청산이 맞냐? 근데 그걸 왜 국무총리에게 묻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검찰 판단에 청와대도 총리실도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 의원이 총리가 관여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에 총리가 관여하라고요? 그게 뭐지? 검찰 수사에 총리가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 의원은 모든 국정을 총괄하는 분인데 어떻게 검찰 법무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두냐? 저기 삼권 분립이잖아요? 국무총리가 검찰이 하는데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이런 거 개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개입을 하라고. 그러자 우리 이 총리 검찰이 하는 일에 총리가 관여했다면 칭찬을 했을까요? 라고 일침. 네. 그죠? 관여했으면 관여했다고 난리 났을 거면서 관여 안 했다고 지금 관여하라고 그러면 되나요? 말이 되니 이게? 네. 아무튼 핵심을 콕 집어서 그랬으면 칭찬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압권은 지금부터예요. 철진한 색깔 공세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특히 이분,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신데요. 이분이 참 또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참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선 요런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태극기는 어디로? 라고 제목이 달려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에 한반도기와 인공기를 흔들며 환영했던 평양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반도기와 인공기는 있는데 태극기 어디 갔냐? 왜 인공기인데 한반도기인데 태극기는 왜 안 내냐?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뭐야 완전 유치. 근데 이런 유치한 답변에도 차분하게 이낙연 총리가 답변을 해줘요. 이런 프로토콜, 규칙과 약속은 그러니까 무슨 길을 들 건지 이런 건요. 초청자 측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초청을 하면 내가 어쨌건 내 기준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길을 들 것일지 이건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 오는 사람이 야 빼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러면서 이 총리는 만약에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면 그럼 서울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겠냐?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자 우리 또 안상수 의원 그치지 않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한 언행이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한 언행이요. 대한민국 헌법에 혹시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응?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한 말 중에 헌법에 위반된 이런 발언이 있었나요? 제가 본 것 중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역시 이 총리도 어떤 게 그런가요? 뭐가 헌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안상수 의원은 지금 얘기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없다. 뭐야? 필요하면 다른 상황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모르시네? 잘 모르시는구만? 뭔지 모르시네. 그렇다고 이제 일단 찔러봤는데 뭐가 그렇죠? 라고 얘기하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시네. 네. 굉장히 궁금하니까 다른 상황 말고 조속히 어떤 발언이 문제인지 조속히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심지어 여적죄 얘기까지 하셨어요. 네, 이 안상수 의원은 여적죄 얘기까지 하세요. 지금 남북관계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가 뭐냐면요. 이 적국하고 합세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항을 한 죄가 여적죄라고 합니다. 이 여적죄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적국에게 붙어서 대한민국에 대항을 하는 이런 죄를 지금 대통령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 경계에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여적죄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요. 일본에다가 위안부 합의해주고 소녀상 옮겨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일제 강제징용 재판 미뤄주겠다고 하고 판결 바꿔주겠다고 하고 그런 거 했던 분들이 진짜 여적죄 아니에요? 우리 국익에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위해가 되는 일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여적죄 아닌가? 아무튼 이런 말 같지 않은 질문에도 저 같았으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총리 흥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런 표정 그대로 의원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조국 평화 통일의 의무를 약속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부터 평화 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러한 헌법 정신에 따르고 있다. 라고 아주 침착하게 답변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상수 의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안상수 의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진짜 보고 내가 깜짝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하십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300여 명을 총살시켰다. 측근을 회의하다가 측근이 존다고 총살을 했다. 지도자라 할까? 이런 사람과 협상하는 게 맞냐? 이런 사람을 지도자라고 협상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을. 아니 근데 이게
집권을 300여 명을 총살시키고 측근이 존다고 총살시켰다는 뉴스는 어디서 얻으신 거지? 그게 맞긴 맞아요? 아니 워낙에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총살됐다가 했다가 갑자기 막 살아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분명히 총살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회의장에 나타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이 총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어쩌자는 얘기죠?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나쁜 애야. 그럼 나쁜 애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물리치러 갈까요? 가서 죽여야 되나? 나쁜 애니까? 정말 웃긴 거잖아요.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한반도의 평화 따위는 1도 관심이 없다는 걸 스스로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북한이랑 대화할 생각 따위 1도 없었던 거예요. 아니 저렇게 나쁜 애랑 왜 협상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뭐야? 어쩌자는 거지? 지금 한반도의 평화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전쟁을 하자, 무찌르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는 김정은과 왜 지금 북미 2차 정상회담 하겠다고 지금 왜 아니 무려 사랑한다고 사랑에 빠졌다고 왜 그럴까요? 초딩입니까? 외교잖아요 이건. 타국의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냐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요. 외교를 해야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트럼프나 아베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으로 점수 매겨서 50점 이상은 우리가 봐주고 50점 이하로는 취급 안 해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깔끔한가, 깨끗한가, 결백한가 이런 게 아니고요. 국익에 얼마나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북한이랑 전쟁을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돼요? 그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게 그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헌법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헌법에도 그걸 지향해야 한다고 대통령은 그걸 지향해야 한다고 나오는 거고요. 그게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무슨 아이고 그렇게 따지면 뭐 이전에 이명박근혜 우리 지도자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벽하셔가지고 하여튼 뭐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나올 법도 하죠. 뭐 북한의 퍼주기라고 익히들 하시는 말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질문이 나왔대요.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서 김정은 위원장 전략에 말려들어서 우리가 이룬 경제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위험하게 가냐?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경제 성과가 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까요? 그 근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 물거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아주 깔끔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네, 전임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임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박근혜 드레스덴 연설문을 직접 그대로 읽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까요?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게 3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둘째,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 아니에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로 하신 말입니다. 네. 북한이랑 아니 그 도덕적으로 나쁜 북한이랑 뭘 해보겠다고 그러셨을까요? 응?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며. 그때 당시에 DMZ의 평화공원 만들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뭐지? 이러면 이게 만약에 이 얘기하시는 대로 가면 적어도 통일 분야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지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약간 살짝 내적 혼란이 일게끔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들을 내놨거든요.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뭐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이런 발언도 있대요. 통일의 기회가 다가오는데도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 정치인의 사명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이건요, 바로 김무성 의원께서 2014년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서 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네. 뭐라고요? 통일의 기회가 다가오는데도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거래요. 네. 그렇게 통일대박을 외치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시던 분들이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럼 뭐 그 외에도 송영길 의원, 더민주 송영길 의원도 조선일보에 2014년부터 2015년 통일은 미래다 기획 시리즈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분석한 정말 탁월한 분석 기사만 봐도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6천조의 자원 강국이 되고 통일 안보비가 21조 줄어들고 이번에 지금 야당 의원들이 줬다고 비판하는 한반도 H벨트 이게 조선일보에서 이미 보도를 했었다네요. 그렇대요. 북한 퍼주기라고 막 그러는데 지금 뭐 얼마? 6천조의 자원 강국이 된대요. 조선일보가. 아니 그렇게 북한 퍼주기 어쩌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신뢰하시는 게 조선일보 아닌가? 그잖아요. 무려 통일 안보비가 21조 줄어든다고. 이렇게까지 통일을 강조하고 갈망했던 분들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냥 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반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뭐 통일 편익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2배는 될 것이다. 이런 류의 기사들도 뭐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남북한이 이런 지금 협력들이 퍼주기라면 실제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재개를 저렇게 갈망할 이유도 없지 않겠냐라고 이낙연 총리는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얻어오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갈망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구체적인 예까지도 나왔고 그러니까 뭐 할 말 없게 딱 그냥 해준 거죠. 색깔론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색깔론 공격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던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대정부 질문 참 궁금하네요. 오늘 대정부 질문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있는데요. 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고.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직도 지금 심재철 의원 논란이 그칠지를 모르죠. 그런데 어제 JTBC에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두 정당의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토론을 벌였습니다. 요거 이제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진짜 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네, 요 기사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횡설수설하게 만든 손석희 앵커 박근혜 때는 썼다는 말씀? 이거 다들 보셨나요? 어제 이제 뭐 당연히 이게 핫 이슈니까요.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업무추진비 쓰는 그 클린카드 사용 시간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공무원이든 이 클린카드 가지고 밤 11시 이후나 주말 휴일 때 이 카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해서 밤 11시 이후에도 이 클린카드를 가지고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청와대가 근데 이제 청와대가 24시간 365일 일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야기도 했지만, 그래,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김 원내대표 이후의 말이 진짜 가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저녁 있는 삶 원칙을 거론하면서 문 대통령이 저녁 있는 삶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는 24시간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야? 문 대통령이 주말 휴일이 있는 이 저녁 있는 삶,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겠다며 일찍 퇴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예전처럼 이렇게 오래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청와대가 정말 24시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렇게 일했다. 하지만 지금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럼 청와대 지금 칼퇴한다는 얘기인가? 아니, 물론 일찍 가는 분들도 있겠죠. 일찍 가는 정시에 퇴근하고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뭐 비상 상황실이든 뭐든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청와대는 일찍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상태로 뭔 일 터지면 어떡해요? 어찌됐건 남아있는 뭐 근무 체계를 바꿔서 남아서 비상근무를 하는 인력들, 필수 인력들은 당연히 일을 하겠죠. 그걸 설마 몰라서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네.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전 청와대는 24시간 일했다. 요 대목에 손석희 앵커가 바로 송곳 질문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클린카드 밤에 늦게까지 일했으니까 밤에 이렇게 썼다는 얘기냐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저도 그거 보고 그 대목에서 완전 빵 터졌는데 김 원내대표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전에 거기 봐요! 라고 해서 황급히 말을 돌리십니다. 뭐야, 당황했어. 네, 100% 쓴 거죠. 쓴 거네. 24시간 일하시고, 썼어. 분명히 쓴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말을 이렇게 돌리면서, 홍 원내대표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경호원이나 군 이런 사람들 데리고 사우나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 얘기 듣고 되게 안쓰러워 했잖아요. 야구르트라도 하나 사주지. 5,500원짜리 하면서 요구르트라도 하나 사주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이든 사우나에 간다는 것 자체가 클린카드로 사우나 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못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뭐랄까요 5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이러는 뭐 9 to 5 하시는 공무원들이 그걸 가지고 사우나 가시고 이러면 안 되죠. 그잖아요. 사고의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밤에 늦게까지 추운 시간에 그것도 외빈들 경호하느라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 5,500원짜리 사우나 간 거 지금 아깝다고 지금 이러시는 거야? 그거 아까워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좀 이러니까요.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심재철 의원 측에서는 자기들만 특활비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네요? 그럼 뭐 마치 모두 다 같이 공개해야 된다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공개 안 하겠다는 거죠. 심의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계속해서 국회 부의장 시절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자기는 자기가 받은 급여를 가지고 정당하게 활용했다. 청와대는 자기 돈 아닌 공금, 업무 추진비 이걸로 이런 이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거고 나는 그냥 내가 지급받은 돈이다. 이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국회 부의장에게 주어지는 특활비가 그냥 개인에게 주어진 돈이에요? 심재철 의원에게 준 게 아니라 국회 부의장이라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는 공금이고 특활비는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특활비도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건 적절한 해명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 당연히 있었고요. 논란이 일자 심의원 측은 말실수였다고 말실수였다며 국회의장의 지시가 있다면 특활비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공개하셔야지 왜. 본인은 막 청와대고 그냥 막 공개하시더니 왜죠?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고 왜 국회의장의 말을 그렇게 잘 따르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인 즉슨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도 개인 판단이라며 심의원 측에 지금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심의원이 전체 공개 여부는 국회의장이 결정하고 우리는 우리만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만 공개할 수는 없다. 전체 여부를 국회의장이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국민이 알 권리를 얘기하시더니 지금 청와대 건 이렇게 계속 터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중요치 않나요? 국민 세금으로 국회 특활비 어떻게 쓰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죠? 아니
경호원 5,500원 사우나 가지고 어떻게 세금으로 그렇게 쓸 수 있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셨던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이쯤에서 국회 특활비 내역을 제대로 공개를 좀 해주셨으면 이런 바람이 듭니다. 아니 얼마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오롯이 국민들만을 위해서 국민 세금을 잘 쓰셨는지 그 내용이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네. 두 가지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끝날 때가 다 됐군요. 마지막 소식이 원래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원래 더 있었는데요. 그 기사는 제가 못 전해드리고 가겠네요. 지금 최근에 온라인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 정보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터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더라 라는 소식 마지막으로 언급만 드리고 발칙한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10월 3일 쉬는 날이지만 발칙한 뉴스는 생방송으로 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놀러오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발칙한 뉴스 내일 다시 뵐게요. 안녕.